네, IBS 시선집중 3월 6일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국민을 공포와 불안으로 떨게 만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 기세가 조금 꺾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3일이던가요? 지난달 13일인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머지않아 이 코로나 19가 종식될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가 오히려 양성자가 늘면서 많은 그런 그 사회적인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건당국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지만 염연한 현실은 숫자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 도표를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5일 발표한, 지금 6일 거는 오전 11시에 정확하게 집계가 됐기 때문에 5일 거를 보면 국내 코로나 환자 수는 코로나19의 최종 확진자는 438명이 늘어난 5,766명입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총계 숫자를 보니까 6,088명이니까 어제보다는 322명 차이가 나거든요. 이걸 일자별로 좀 보면 5일 날이 438명이 증가했고 4일 날이 516명이 증가했는데 그 이전에는 또 600명씩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4일 기준으로 500명대로 줄어들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5일부터는 또 400명대로 발생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환자 발생 추이가 이게 꺾였다 이렇게 숫자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다음 도표권은 제 그 다음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코로나 19 환자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이게 방역 당국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검사가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드라이브 스루인데 차에 타고 검사를 간단히 지나가면서 진행하는 이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검사 기간도 짧게 하고 또 검사법도 간단하면서 이분들이 확진 판결을 받기 전까지 그 본인이 양성 판정인지 모르고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동선이 좀 길어졌는데 이 부분을 많이 줄면서 환자 발생률을 낮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3일날 0시를 기준으로 그 집계한 검사자 인원을 보면요, 35,555명이 검사 중인 걸로 나타났는데 이날 어제 0시 기준으로 보면 이 숫자도 한 7,100여 명이 줄었습니다. 28,414명으로 줄은 겁니다. 검사 대기자도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발생자도 실제로 줄고 있고. 아까 보였던 도표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가장 중요한 게 신천지 관련 일일 신규 확진자인데 2월 29일 날 하루에 무려 양성자가 717명이나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3월 1일에는 555명으로 줄었고요. 또 3월 2일 날 305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신천지와 관련된 집단 감염 환자의 숫자도 이렇게 줄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주를 코로나 사태에 코로나19 확산세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31번 확진자의 그 잠복기가 2주간의 잠복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격리가 됐던 그런 분들도 이제 자가격리가 해지가 되고요. 또 2주가 지나면서 발생된 환자 이렇게 줄기 때문에 이 기세가 한풀 꺾인 거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희망은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인천 지역 소식을 저희가 좀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지방지 중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아시면 필요한 그런 뉴스가 있어서 먼저 선발을 했습니다. 그 경인일보 기사를 좀 보여줘 보시죠. 경인일보 기사는 이제 지금 그 국가 지정 진료소로 정해져 있는 곳이 인천의 길병원, 그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갖고 있는 곳이 인천의 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의료원인데 이 세 곳 병원 앞에 선별 진료소가 있었는데 이걸 철수시키겠다 이런 보도입니다. 이 기사 제목으로 보면은 왜 선별 진료소를 철수시키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잘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심 환자가 그 병원 앞에 설치되는 선별 진료소에 가서 검사 채취를 받다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병원 내 그 환자를 확산시키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인천 지역의 시민들이 검사를 받은 게 3일 기준으로 해서 13,000명이 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 병원 앞에 있는 선별 진료소를 가서 검사를 받다 보니까 간혹 검사를 했던 의료진도 감염되는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이 선별 진료소를 간다는 게 응급실로 들어갔다가 병원 전체에 감염을 일으키는 사례도 그 전에 전염병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지금 이 세 곳을 없애는 대신에 그 선악동 선악경기장에 있는 연수구 선악경기장에 있는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로 이 검사를 유도를 해서 이쪽 병원을 없애는 이쪽 세 곳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없애는 대신에 선악경기장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이 병원은 그야말로 중증 환자 그리고 유증상자만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길병원에는 한 900개 넘는 병상 그리고 인하대병원도 444개 그리고 인천시 의료원에도 69개의 그런 전문 병상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를 통해서 선별진료소는 31개에서 29개로 줄어들었지만 이 선악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빠르게 의심 환자에 대한 검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선악경기장 외에도 서구 아시아드 경기장에도 드라이브 스루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를 한 번 더 보시죠. 지금 신천지 신자분 중에 한 분이 피부샵을 운영을 했는데 과천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다녀오고도 다녀오지 않았다 이렇게 그 조사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갔다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2주 동안 피부샵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피부샵 운영을 2주 동안 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2의 슈퍼 전파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인천시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께서 왜 이런 이렇게 거짓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바람에 2주 동안 피부샵을 이용했던 분들의 행방을 지금 인천시가 찾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분의 그 가족과 배우자는 음성으로 나왔고요. 주변 접촉자, 밀착 접촉자 28명에 대해서도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피부샵을 운영하면서 다녀갔던 분들, 이분들의 소재 파악이 아직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평구는 이분이 운영하는 피부샵을 가게명도 공개하고 다녀가셨던 분들의 잦은 신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피부샵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주소는요, 부평구 길주로 494번 길 12. 이 구주소로는 청천동 쌍용상가 2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샵 이름은 세렌 43도 스캔앤바디. 세렌 43도 스캔앤바디. 네, 청천동 쌍용상가 2층에 있는 피부샵이고요. 여기를 다녀오신 그런 시민께서는 부평구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기를 지금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피부샵 운영하셨던 분이 신천지 과천교회를 다녀오신 이후에 양성 판정을 받았고 2주간 피부샵 영업을 해왔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주변에 대해서 접촉했던 분들 28분에 대해서는 음성 판정이 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인 소식 한번 더 전해드릴게요. 지금 인천인에서는 인천시가 마스크 26만 장을 감염 위험이 높은 시민과 단체에 우선 배부하겠다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26만 장이 마련하게 된 그런 배경을 보면은 자매도시죠.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20만 1,370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시가 갖고 있던 보건용 KF94
6만 장 등에서 26만 장인데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전파 오염이 가장 큰 선별진료소 그리고 아이돌봄이 전통시장 이런 데에는 KF94 마스크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현업 종사자나 공무원 등에게는 일회용 마스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마스크 계획, 지급 계획이 26만 장 우선 인천시가 지금 보급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한 내용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뉴스를 가기 전에 영상을 좀 하나 보시고 다음 뉴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일부 하고 또 임원회에서 또 이렇게 각자 우리가 인천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청정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대구에 안 사는 게 퍽 다행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살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속에 어려운 또 위해서 쓰라고 조금 예, 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시하고 각 구청별로 커피 아니면 지금 소독제 다 지금 300개씩 아. 해서 지금 드리고 각 구마다 다. 이게 예, 그러시구나. 예, 공통적으로 하셨구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서구에 제조사가 마스크 제조사가 우리가 인천에서 가장 많이 있어요. 또 네 군데가 있다 보니까 거기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좀 그 잉여 물량이랄지 이렇게 그 계속적으로 조금씩 그 비축해서 또 배부할 수 있도록 또 마스크 진짜 구입하기 어려우신 분들 찾아서 찾기가 어려운 건데 그렇게 좀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셨던 것은 어제 오후에 서구청 그 구청장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곳에 찾았던 기관과 단체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서구주민자치회 그리고 인천장애인협동조합 그리고 지역 내 소방전문기업 대표가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서구청장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저희가 그 현장에서 보니까 눈길을 끌었던 게 인천 장애인 협동조합입니다. 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이분들은 평소에 그 무자극 무독성 살균제를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를 해오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마스크와 함께 꼭 필요한 게 이제 손 세정제인데 이걸 좀 열심히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좀 많이 만드셔서 인천시와 산하군에 이렇게 무상으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보람을 또 느끼고 있으시다고 그래요. 사회적 기업에 맞게 공익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모든 조합원들이 이렇게 좀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런 단체들이 성금 모금도 잇따르고 있고 이렇게 필요한 물품도 전달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그 사실 필요한 부분이 의료인들의 지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인천시 간호사의 그 움직임도 굉장히 그 눈길을 받을 만한데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간호사의 회원들이 지금 그 간식하고 이런 그 물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 길병원, 인하대병원 이런 데를 찾아가서 의료진과 우리 그 투입된 간호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함께 우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모습은 인천 간호사회가 마스크를 구매해서 지금 주안역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전부 간호사회 소속 회원분들입니다. 사진 한번 더 볼까요? 예, 이것도 지금 사실 이게 선발진료소나 이런 것이 지금 24시간 운영되다 보니까 간식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간식하고 이런 걸 사가지고 역시 의료기관을 방문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물품이나 이런 지원뿐만 아니고 인력 지원도 합니다. 지금 좌측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좌측으로 보시는 사진은 이 드라이브 스루인데요. 저건 선악경기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앞에 하얀 그 방호복을 입고 계신 분들이 간호사의 회원들입니다. 여기서 직접 인력 지원을 해서 검체 채취하는데 같이 협력하고 있고요. 지금 선악경기장뿐만 아니고 대구에도 지금 우리 인천 간호사의 회원들이 파견 나가서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측은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코로나19 예방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이제 인천 간호사에도 이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확산을 방지하는 데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지금 발벗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의사협회의 그 봉사활동 내용을 이제 중부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 동구의사의 소속 의사 4명은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주말에 나가서 지금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수구 보건소에도 연수구 의사의 소속 6분이 나와서 지금 평일 야간 시간대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보건소에도 한 10여 명이 넘는 의사들이 보건소를 찾아와서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처럼 지역별로 또 구별로 의사들도 의사협회 소속 회원들이 우리 코로나19 예방 전선에 지금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정치 관련 기사를 접고 코로나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여하튼 조심스럽지만 희망이 좀 보인다 이런 테마를 가지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희망의 숫자로 나타나는 그 숫자를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이 희망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도 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희망을 보이게 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국민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고통을 나누고 또 인력과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머지않아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얘기한 것처럼 머지않아 신종 코로나 감염증은 정복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희망이 보이는 그런 지금 현 사태를 전해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